김순애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다. 어제 저녁 불려놓은 미역이 물에 잠겨 있었다. 손으로 건져 올려 물기를 짜냈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넣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며 고소한 냄새가 퍼졌다. 멸치와 다시마를 우려낸 육수를 부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간장으로 간을 맞췄다.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다. 딱 민수가 좋아하는 그 정도의 짠맛이었다. 이걸 갖고 가서 뭐하게? 거실에서 남편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민수 좋아하잖아. 결혼식 끝나고 배고플 텐데.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서울 가서 그걸 어떻게 줘? 요즘 애들 그런 거 안 좋아해. 괜찮아. 민수는 알아. 순애는 미역국을 시켜서 밀폐 용기에 담았다. 김치와 멸치볶음도 작은 통에 담았다. 보자기를 펼쳐 정성스럽게 쌌다. 새벽 5시 반 순애는 집을 나섰다. 첫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쓰다듬었다. 3시간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강남의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다. 예식은 11시 시작이었다. 순애는 땀에 젖은 옷을 털며 예식장 입구로 향했다. 입구에서 검정 정장을 입은 안내 직원이 다가왔다. 어머님, 음식 반입은 안 됩니다. 네? 이건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예식장 규정상 외부 음식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순애는 당황해 뒤를 돌아보았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다. 모두 말끔한 옷차림이었다. 순애는 자신의 검정 양복을 내려다보았다. 시장에서 일할 때 입는 옷 중 가장 깨끗한 걸 골랐는데도 낡아 보였다. 소매가 해져 있었고 단추 하나는 다른 색이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민수가 나타났다. 턱시도를 입은 아들의 모습은 낯설었다. 민수는 순애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엄마, 제발 조용히 좀 해요. 사람들 다 보잖아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미안하다, 민수야. 엄마가 몰라서 됐어요. 그냥 들어가 계세요. 민수는 돌아서서 신부 대기실로 향했다. 순애는 보자기를 꼭 껴안았다. 물품 보관소에 맡기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순애는 예식장 구석으로 물러났다. 로비 소파에 앉아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렸다. 입구 쪽에선 신부 최서연의 부모가 하객들과 인사하고 있었다. 서연의 어머니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다. 자주색 비단에 금박 무늬가 화려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를 받은 사람들이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순애도 일어나 따라 들어갔다. 맨 뒷자리 구석 끝자리에 앉았다. 예식장 안은 화려했다. 천장에서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통로 양쪽으론 흰 장미가 장식되어 있었다. 음악이 바뀌며 신랑 입장이 시작되었다. 민수가 통로로 들어왔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며 신부가 입장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아버지 팔짱을 끼고 걸어왔다. 순애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다. 신랑 박민수, 신부 최서연 씨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주례의 목소리가 울렸다. 두 사람이 절을 하고 반지를 교환했다. 박수 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다. 순애도 손을 모아 박수를 쳤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다. 예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다. 양가 부모가 단상으로 올라갔다. 서연의 부모가 먼저 올라가 신랑 신부 옆에 섰다. 철수가 순애의 팔을 잡았다. 우리도 올라가자. 두 사람이 단상으로 향했다. 그런데 웨딩 플래너가 손을 들어 막았다. 죄송합니다. 신부 측 가족 사진 먼저 찍겠습니다. 철수와 순애는 멈춰섰다. 서연의 가족들이 웃으며 포즈를 취했다. 플래시가 터졌다. 이제 신랑 측 가족분들 웨딩 플래너가 말하려는데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시간 관계상 단체 사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피로 연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는 발을 멈췄다. 단상 위 민수와 눈이 마주쳤다. 아들은 잠깐 순애를 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철수가 순애의 어깨를 감쌌다. 괜찮아. 나중에 따로 찍으면 되지.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순애는 의자 밑에서 보자기를 꺼냈다. 피로 연장에선 뷔페가 준비되어 있었다. 화려한 음식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다. 민수와 서연이 테이블을 돌며 인사했다. 순애의 테이블에도 다가왔다. 어머니, 아버지 오셨어요? 서연이 형식적으로 인사했다. 그래, 예쁘다. 철수가 대답했다. 민수는 순애를 보지 않았다. 엄마, 밥 좀 먹어. 철수가 접시를 밀었다.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나 먼저 갈게. 순애는 일어나 보자기를 들었다. 예식장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버스 안에서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빌딩들이 점점 작아졌다. 집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다. 순애는 보자기를 풀었다. 미역국 용기를 꺼내 뚜껑을 열었다. 식은 국물 위로 기름이 하얗게 굳어 있었다. 냄비에 국을 부어 다시 데웠다. 불을 켜자 수증기가 피어올랐다. 순애는 국자로 떠서 그릇에 담았다. 혼자 식탁에 앉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짠의 간이 세졌다. 그래도 순애는 계속 떠먹었다. 눈물이 국물에 떨어졌다. 문이 열리며 철수가 들어왔다. 왔어?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철수는 순애 옆에 앉았다. 민수 녀석이 나중에 따로 사진 찍자고 했어. 그래. 결혼 준비하느라 바빴나 봐. 순애는 그릇을 들고 일어났다. 싱크대에 국물을 버렸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밤이 되고 철수가 먼저 잠들었다. 순애는 거실로 나왔다. 냉장고를 열었다. 남은 미역국이 냄비째 들어있었다. 다시 꺼내 불을 켰다. 국물이 끓자 한 그릇 더 떠서 마셨다. 여전히 짰다. 하지만 계속 마셨다. 그릇을 비우고 나서야 눈물이 멈췄다. 결혼 후 한 달이 지났다. 순애는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올까 기대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다. 명절이 다가왔다. 추석이었다. 민수한테 전화해봐. 철수가 말했다. 순애는 휴대폰을 꺼내 민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 자동응답이었다. 순애는 전화를 끊었다. 안 받네. 바쁜가 보지. 저녁에도 전화했다. 같은 음성만 들렸다. 요즘 애들 다 바빠. 너무 마음 두지 마. 철수가 달랬다. 순애는 억지로 웃었다. 그래. 시장 일이 바빴다.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들어왔다. 생선 손질하고 손님 받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갔다. 하지만 틈틈이 휴대폰을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추석이 지났다. 그래도 연락이 없자 순애는 편지를 쓰기로 했다. 편지지를 꺼내 펜을 잡았다. 민수야, 잘 지내냐?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감기 조심해라. 엄마가. 짧은 글이었다.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었다. 우체국에 가서 붙였다. 일주일 후 편지가 돌아왔다. 빨간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수취인 부재. 순애는 반송된 편지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이사 갔나?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는 꺼내보지 않았다. 석 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났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다. 순애는 이제 전화도 하지 않았다. 1년 반이 흘렀다. 어느 날 저녁 순애는 시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당신 빨리 와봐. 거실에서 철수가 급하게 불렀다. 왜 그래? 아들 나온다. TV에. 철수가 TV를 가리켰다. 화면에 민수가 나오고 있었다. 정장을 입은 민수가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다. 박민수 과장님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운이 좋았죠. 저는 부모님 도움 없이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학 때부터 학비를 직접 벌었고 독립적으로 커리어를 쌓았어요. 순애는 손에 쥔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다. 그냥 방송이라 그래. 대본? 순애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순애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민수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계속 말하고 있었다.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애는 리모컨을 집어 TV를 껐다. 도움 없이 혼자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그럼 내가 한 건 뭐였을까? 새벽부터 시장 나가서 생선 손질하고 손이 트고 비린내 벤 채로 살았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철수가 다가와 어깨를 감쌌다. 민수도 철들면 알게 될 거야. 35이면 젊은 게 아니야. 그냥 정이 없는 거지. 순애는 철수의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렸다. 거실에서 철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순애는 이불을 더 꽉 껴안았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얕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어린 민수가 나타났다. 엄마 배고파요. 웃으며 말하는 아이. 순애는 밥을 퍼주려 했지만 그릇이 자꾸 멀어졌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았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다. 2년 반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순애는 민수를 기다리는 걸 포기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겨울이 왔다. 시장 장사는 한산했다. 순애는 두꺼운 파카를 입고 좌판에 앉아 있었다. 손이 꽁꽁 얼었다. 순애야, 오늘은 일찍 들어가. 괜찮아. 하지만 결국 저녁 6시에 정리했다. 남은 생선을 싸서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왔어? 철수가 TV를 보고 있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갔다. 생선을 냉장고에 넣고 손을 씻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순애는 물기를 닦으며 나갔다.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민수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2년 반 만이었다. 손이 떨렸다. 받아, 빨리. 철수가 재촉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민수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다. 힘이 없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그래, 민수야. 엄마, 저 회사에서 정리됐어요. 뭐? 구조조정으로 잘렸어요. 그리고 서연이랑도 지금 별거 중이에요. 순애는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잠깐만 거기서 지내면 안 될까요? 깔 데가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순애는 벽시계를 보았다. 초침이 똑딱똑딱 움직였다. 침묵이 흘렀다. 철수가 순애를 바라보았다. 순애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밥은 해놨다. 와라. 짧은 대답이었다. 전화를 끊고 순애는 주저앉았다. 철수가 옆에 앉았다. 괜찮아? 모르겠어. 근데 그래도 아들이잖아. 그래, 아들이지. 순애는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을 확인했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내일 시장 가서 고기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사흘 후 저녁 문이 열렸다. 민수가 큰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다. 순애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멈췄다.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나갔다. 왔구나. 민수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결혼식 때의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엔 수염이 나 있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순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철수가 거실에서 일어났다. 왔어? 짐 놓고 앉아. 민수는 캐리어를 구석에 세우고 소파에 앉았다. 배고프지? 밥 차릴게. 순애는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냈다. 아침에 끓여둔 된장찌개를 데웠다. 밥을 퍼서 상에 놓았다. 밥 먹어라. 민수는 식탁에 앉았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바로 뜨지 못했다. 한참을 망설이다 밥을 한 숟가락 떴다. 입에 넣는 순간 민수의 손이 멈췄다. 이 맛 어릴 때랑 똑같네요. 목이 메었다. 숟가락을 놓고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천천히 먹어. 순애는 된장찌개를 더 떠서 민수 앞에 놓았다. 김치도 집어 그의 접시에 올렸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울먹였다.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밥이나 먹어. 순애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철수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식탁 위를 맴돌았다. 민수는 밥 한 그릇을 다 비웠다. 많이 먹어야지. 괜찮아요. 민수는 그릇을 들고 일어났다. 싱크대로 가서 설거지를 하려 했다. 내가 왜 그걸 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민수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소리가 부엌에 울렸다. 순애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거실로 나왔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노트북을 폈다. 거실 테이블에 앉아 취업 사이트를 검색했다. 오후가 되자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서연이었다. 민수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 울렸다. 결국 받았다. 왜 전화했어? 아직도 거기 있어?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거 창피하지도 않아?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지금 일자리 찾고 있어. 기다려. 얼마나 더? 차라리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서연아, 끊어. 통화가 끊겼다. 민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저녁이 되어 철수가 산책에서 돌아왔다. 민수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는 걸 보고 다가갔다. 밥은 먹었어?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지. 철수는 민수 옆에 앉았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민수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도 저한테 실망하셨죠? 왜 그런 생각을 해? 회사도 잘렸고 결혼도 엉망이고. 철수는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불을 붙이고 한 모금 깊이 들이마셨다.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지. 문제는 그 다음이야. 그 다음이요?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 그게 중요해. 민수는 고개를 들어 철수를 바라보았다. 전 너무 많이 잘못했어요. 알고 있으면 됐어. 철수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부엌에서 순애가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밥솥 뚜껑을 열고 밥을 퍼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참았다. 밥 먹어라. 순애가 큰 소리로 불렀다. 민수와 철수가 식탁으로 왔다.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순애는 민수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렸다. 많이 먹어. 네, 엄마. 민수는 숟가락을 들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고 밥을 떴다. 며칠이 지났다. 어느 날 밤 민수가 거실로 나왔다. 순애가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해도 돼요? 그래. 순애는 뜨개질을 내려놓았다. 민수가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날 이야기 결혼식 날 말이에요. 갑자기 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손을 꼭 쥐었다 폈다. 그땐 왜 그렇게 엄마가 부끄러웠는지 지금 생각하면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순애는 말없이 민수를 바라보았다. 서연이네 가족이 부자니까 엄마랑 비교됐어요. 엄마 옷차림도 말투도 모든 게 창피했어요. 그래서 나를 안 보였구나. 내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음식도 못 주게 했어요. 엄마가 뭐라도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까봐 두려웠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땐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좋은 회사 다니고 부자 집안이랑 결혼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잃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날 엄마 표정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순애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먹먹했다. 사람은 말이야,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잊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부끄러워한 그 엄마가 너를 키우느라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살았어. 손이 트고 허리 휘어지면서도 너 대학 보내고 결혼 비용 보태줬지. 민수는 고개를 더 숙였다. 그게 부끄럽다면 그건 내 문제지 엄마 문제가 아니야. 알아요, 엄마. 이제 알아요. 민수는 흐느꼈다. 순애는 일어나 민수 옆에 앉았다. 그의 등을 토닥였다. 이제 됐다. 울지 마.
정말 죄송해요. 순애의 목소리도 떨렸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다. 밤이 깊어졌다. 방에서 철수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순애는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러 갔다. 물 마셔. 고마워. 철수는 물을 마시고 다시 누웠다. 순애가 이불을 덮어주었다. 민수랑 이야기했어? 응, 들었어? 다 들렸어. 순애는 침대 끝에 앉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용서해줘. 저 녀석도 이젠 알잖아. 마음이 쉽게 풀리지가 않네. 시간이 필요해. 당신도 민수도. 철수가 순애의 손을 잡았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우리 아들이잖아. 밉고 야속해도 결국 아들이야.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을 나와 거실로 갔다. 민수는 소파에 누워 자고 있었다. 이불도 덮지 않은 채였다. 순애는 안방에서 이불을 가져왔다.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민수가 뒤척이며 중얼거렸다. 엄마 잠꼬대였다. 순애는 민수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수염이 자란 얼굴, 야윈 볼. 어린아이 때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내일 아침엔 생선국 끓여줄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이제 됐다. 순애의 작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 퍼졌다. 석 달이 지났다. 민수는 작은 IT 회사에 취직했다. 연봉은 이전보다 적었지만 성실하게 일했다. 주말이면 부모님 집에 들렀다. 엄마, 아버지.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왔어? 네. 엄마 밥 먹으러 왔죠. 순애는 웃으며 부엌으로 갔다. 철수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해했다. 다 됐어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들.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숟가락을 들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민수가 설거지를 했다. 순애와 철수는 거실에 앉았다. 이제 됐네. 철수가 말했다. 뭐가? 우리 아들 이제 철들었어.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었다. 붉은 빛이 거실을 채웠다. 따뜻한 빛깔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민수가 돌아갈 시간이 됐다. 조심히 가. 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민수는 신발을 신으며 돌아보았다. 엄마 사랑해요. 순애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나도 사랑한다. 민수는 환하게 웃었다. 문을 닫고 나갔다. 순애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다. 들어와. 춥잖아. 철수가 불렀다. 순애는 돌아서서 거실로 갔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번엔 편안한 한숨이었다.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야. 철수가 말했다. 그래, 그럴 것 같아.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다음 주 토요일 순애는 깨끗한 옷을 입고 민수를 기다렸다. 민수가 차를 몰고 왔다. 엄마 타세요. 회사 행사장에 도착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민수는 순애의 손을 잡고 동료들에게 소개했다. 우리 어머니세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에요. 동료들이 인사했다. 순애는 어색했지만 웃으며 화답했다. 어머니 덕분에 민수 씨가 이렇게 성실한 것 같아요. 한 동료가 말했다. 순애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많이 하셨죠.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민수가 말했다. 순애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자랑스러운 얼굴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가 말했다.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내가 뭘 했다고. 함께 있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더 이상 낯선 도시가 아니었다. 집에 도착해 민수가 인사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고. 민수가 떠나고 순애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철수가 TV를 보고 있었다. 어땠어? 좋았어.
우리 아들 자랑스럽더라. 당연하지. 순애는 소파에 앉았다. 가슴이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싱크대를 닦으며 창밖을 보았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불을 껐다. 마음이 편안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부드러운 빛이 방 안을 채웠다. 순애는 그 빛 속에서 잠들었다. 꿈속에서 민수가 웃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그 환한 웃음. 순애도 웃었다.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남은 건 사랑뿐이었다.